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커리큘럼에 컴퍼스 입문 강의를 신설하게 된 취지, 그리고 휴먼 장학 제도를 더욱더 확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합격률을 조금만 더 높여서 방문각 수강생 95%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95% 합격이라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 그런 목표가 만약에 달성된다면 제 수업을 들으신 제자분들이 대부분 다 재수를 하지 않으시고 거의 다 한 번에 붙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강의를 만들고 휴먼 장학 제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3월 말부터 11주, 일수로는 11일간 진행되는 컴퍼스 입문 강의인데요. 원래는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전년도 이론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전년도 교재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교재가 이번에는 완전히 빨리 좀 완판이 된 상태에서 전년도 교재를 또 인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교재를 먼저 낸 다음에 그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다가 컴퍼스 입문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을 컴퍼스라고 제가 지었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나침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뭔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학습 방법이 잘못됐거나, 또는 책을 읽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또는 강의를 들으셔도 강의를 듣는 중에 뭔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강의 들은 것을 어떻게 복습할 때 써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매우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은 많이 썼어도 성적이 잘 오르시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은 하셨지만 사실 좀 지식이 모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학점은행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거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제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뭔가 공부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방법,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잘 남는지, 자, 이러한 것까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컴퍼스 입문 강의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방향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강의 활용 방법이나 또 복습 방법, 자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러분들이 시험에 무난히 패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보다 성과를 확실하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도 해가면서, 또는 또 아주 좋은 얘기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수업은 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과 시험에 잘 나오는 법령들만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알아야 다음 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과 법령들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강의인 만큼 제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공부도 잘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가르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OX 모의고사를 총 400문제를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에 따라서 이제 80점 이상부터 3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휴먼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휴먼 장학금도 제가 총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왜 확대를 했냐면은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또 보호직 공무원 수험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재작년부터 휴먼 장학금을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성과가 나온 게,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한 과목 100점 맞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희 방문각 제자들은 항상 100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휴먼 장학금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일단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욕심이잖아요. 되게 긍정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학금을 준다? 그럼 나는 열심히 해서 내 공부 실력도 늘고 점수도 잘 받고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아, 상장까지 받아, 또 선생님하고 또 즐거운 또 식사까지 하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1급에도 확대를 이제 했고요. 어떠한 또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휴먼 장학금은 제가 2010년 12월 그때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휴먼 장학생 때부터 제가 지급 내역을 이제 엑셀에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1112명의 제자 한 명이 장학금을 여러 번 받은 적도 많기 때문에 누계 인원이고요. 그리고 또 3,651만 원이 현재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 가르침을 잘 따라오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4천만 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렇게 돈 쓰면서 행복해하는 저도 참 특이한 인간인데 어쨌든 제자들이 많이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좋은 욕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뭐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휴먼 장학 제도가 어떤 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나와 있죠. 먼저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복습 상태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본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죠. 점수가 잘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자기 강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실강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상장을 받고 대리 강화가 또 되시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 강화라는 거는 자기가 또 뭔가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또 벌을 주는 것도 자기 강화죠. 그래서 아이고야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도 실강 듣는다면 저기서 장학금 탈 정도의 실력이 돼야겠구나. 그런 좋은 욕심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 학생들만 자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강 학생들도 그 안에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 있으면 나도 장학생이야.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공부를 더 잘하실 거고 결국 안정적인 합격에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실강 수강생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인강생분들이 얻는 효과는 다 얻으시겠죠. 그러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제적인 도움이 조금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먼 장학생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너무 뿌듯해하시고 또 공부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 텐데 그 힘든 점들을 이겨내는 과정에 아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장학금까지 주는데 뭐 상장까지 주는데 맛있는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힘을 내서 공부를 더 하게 되시는 그러한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요. 나중에 이 상장과 상금 봉투 있잖아요. 소중하게 보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제자분들은 그 안에 있는 장학금을 빼서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봉투에 담아놓는 10년 넘게 담아놓은 제자들도 있고 저도 놀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퍼스 입문 강의를 이제 개설하게 된 취지하고 또 휴먼 장학 제도를 대폭 확대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수험생들 그리고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수험생들 또 경찰 면접 또 수험생들 전국에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저의 책으로 공부했고 또 저에게 면접 지도도 받았고 또 저의 강의를 듣고 이제 합격들을 했는데 전공 8과목을 제가 다 가르치죠.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뭐 3과목 8영역이지만 그거를 제가 다 가르치죠. 누구나 다 120개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보통 합격률의 한 2배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격률이 40이면은 저희는 80% 넘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건데 근데도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95% 이상 합격을 목표로 어떤 때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현장 이야기, 저의 실무 경험, 봉사 경험, 뭐 기부 경험 이야기 또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말 다양하게 또 잔소리와 쓴소리도 섞어가면서 하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더 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잔소리를 조금 했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